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부담스러워요. 이 하얀 신발 괜찮죠? 조금 젊게 보이죠? 제가 그 몇 달 전에 팔목 불어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 세판도 놓고 그래서 일반 신발 못 쓰는데 이런 거 쓰다 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일반 신발 다시 안 신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우리 한국의 새로운 현실과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처음 이 땅에 발표한 게 71년도예요. 71년도 8월 달에 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8월 달에 좀 더워요. 습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김포공항 도착했을 때 그 김포공항 그 비행기하고 연결하는 이 그 시설이 없고 비행기 내리고 버스 타고 공항 들어가는 그런 셈이었는데, 그래서 그 비행기 문 열고 바로 주변에 있는 공기 싹 비행기 내 들어와요. 근데 제가 문 바로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비행기 내 시원하고 이 공기 깨끗하고, 근데 문 열자마자 71년도 8월 15일 날 그 김포공항 주변에 향기 대단해. 그 습기도 많고 덥고. 근데 그 당시에 김포공항 주변에 팥밖에 없었어요. 팥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필요 아주 자연산이었어요. 그 인간들이 만든 필요 우리가 막 뿌렸지. 그래서 그 향기 대단해. 그래가지고 그 향기 비행기 내에 들어오고 저하고 다른 외국 사람들이 타는데 크게 숨 쉬고 크게 맞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는데 딱 그 순간에 제가 크게 숨 쉬면서 딱 무슨 느낌이 섰냐면 집에 왔다. 그래서 아마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참 우리가 갓난했어요. 우리 1인당 GDP 300불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1불 번 거야. 우리 하루에 세 끼도 안 먹고 엄청 힘들었죠. 저 미국 사람들이 인사 방법 아시죠? 미국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해야죠? How are you? 그렇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I'm fine. 허리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어제 집사람한테 힘들게 보냈고, 그런 말이 나오면 다 도망가 버리지. 근데 우리 한국이 비슷해요. 우리 항상 우리 인사말이 식사했냐고 꼭 물어봐요. 이 시절 때문에. 그때는 우리 새끼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물어봤을 때 식사했냐고 진심으로 묻는 것이고, 지금 우리 묻는 게 공식적으로. 만약에 식사했냐고 여러분 인사하면 제가 뭐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만약에 안 했다고 그러면은 사주신 거예요? 아유, 그래요? 알았어요. 전주 자주 올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죠.
한국 도착하자마자 전라남도 마산 갔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마산에서 말을 배웠고, 지금도 화나면 약간 그 지역의 경상남도 이 사투리 나와요. 근데 마산에 대단한 게 그 당시에 이 자유 수출 지역이 있었어요. 자유 무슨 무역 지역 아니고 자유 수출 지역.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만드냐면은 가발, 고무신, 우산, 그런 간단한 제품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장에서 엄청 많았어요. 그 마산 지역에 전부 젊은 아가씨들이. 우리 남자들 일을 안 했어요. 71년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 잡고 얼마 안 되고 새마을 운동 시작했잖아요. 새마을 운동 시작한 원인이 남자들 일을 시키라고. 그 남자들 좀 레이지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런 수출하는 것이고, 간호사들 많이 수출했고, 그리고 70 몇 년도 있다가 그 중동 건설업 우리 한국 남자들이 많이 나가서 돈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때 집차 타고 다니면은 엄청 부자예요. 까만 집들이 몇 개 있었어요. 우리 동네도 몇 개 있었고, 그 차 타고 다니는 사장들이 왕이야, 왕. 그 다음에 집이 냉장고에 있었으면은 엄청 부자였어요. 우리가 매일 시장 가는 습관 그때부터 생긴 거죠. 집에 냉장고 없고. 그리고 진짜 부잣집 가면 거실에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조그만 나무대 있었고, 그 위에 바로 까만 전화기 올린 거예요. 그 아주 모든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전화 갖고 있다. 엄청 큰 명예였죠. 그리고 마산에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난 게,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주거 지역에 있었고, 우리가 다 한옥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아파트 같은 거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 집 들어가는 대문에 이 버튼 누르고 대문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그 기술이 더 없었어요. 그래서 대문이 항상 열린 상태였어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금요일날나 이 토요일 밤에 이렇게 그 지역에 올라오면 집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한 20개, 20개 집 이렇게 하나에 20개 중에 하나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래서 파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얼굴이 뜨겁고 뻔뻔하니까 초대 없이 집이 한번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냥 TV 보고 있는 거야. 집마다 흑백 TV도 없었고, 그래서 누군가 TV 갖고 있으면은 그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같이 TV 구경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현실. 그 현실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도 재밌었죠. 근데 많이 달라졌죠. 엄청 달라졌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지구상에 220개국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 들어갔어요. 10위. 대단해요. 누군가 제가 한국에 71년도 왔는데 2023년 그러니까 50년 뒤에 50년 아니고 70년이네. 50년이지? 50년. 50년 뒤에 누구 한국이 경제 규모 10위 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없지. 전혀. 진짜 빠른 선전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GDP 34,000불. 어마한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느끼세요? 안 느끼시죠? 근데 진짜 부자예요. 우리가 엄청 부자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느끼고 잘 먹고 잘 살고 옷 잘 입고 우리 마음대로 또 여행도 하고 그렇잖아요. 부자 나라 아니면 어떻게 제주도 가요? 비싸잖아. 비행기 값도 비싸고 호텔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 참 대단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 엄청 잘 돼 있어요. OECD 뭔지 아시죠? 그 Organization of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이에요. OECD. 그 OECD 나라들 중에 그 38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1위예요. 1위. 혹시 한국이 고등학교 졸업률이 아세요? 우리 몇 프로일까요? 80%? 65%? 95%? 틀렸습니다. 99.9%예요. 대단하죠. 원래 제 고향이 LA입니다. LA인데 그 LA 교육 지역에 고등학교 졸업률이 몇 프로 될까? 미국이 완전히 선진국이죠. 경제가 1위고 1인당 GDP 1위고 근데 LA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률이 47%예요. 와, 47%. 그래서 문제 많지.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고 우리나라 5천만 명. 한국이 작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 땅 작지만 인구가 그렇게 작은 편 아닌데 근데 미국이 한국보다 8배 커요. 거의.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들이 교육 엄청 잘 받고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엘리트 한 20% 돼. 인구가 20%. 근데 그 20%는 거의 6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힘이에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엘리트 좋아해. 박수 치고 대단하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엘리트 감옥에 집어넣어요. 우리가 싫어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엘리트 좋아하고 그래서 이 엘리트 층에서 이 경제 막 관리하고 사회도 관리하고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게 참아요. 그 다음에 미국 중앙층 미들 클래스 한 60% 정도 되는데 60%라는 게 거의 2억 명이야.
그 사람들이 교육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일을 해요. 돈 잘 벌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소비를 엄청 잘해. 페이책 투 페이책이라는 단어 있어요. 월급 받고 다 쓰고, 월급 받고 다 쓰고. 미국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 소비 엄청 많이 하니까 전 세계에 먹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혜택 엄청 먹지. 그래서 그 미국 미들 클래스에 가끔 무식하지만 좀 박수 치세요. 열심히 돈 쓰라고. 하여튼 우리 교육 수준 때문에 대단하죠. 우리 대학 졸업률이도 거의 한 70%예요. 다른 나라만큼 못해요. 못 따라가요. 미국이 그 대학 들어가는 그 비율이 한 25%밖에 안 돼요. 대단해, 한국이.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 이용하는 수준이 세계적으로 1위예요. 왜? 우리 성격이 급해요.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아직도 제가 한국에 50년 정도 살았는데 아직도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은 계속 이게 늘어요. 기다리지 못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 경제적인 선전 엄청 강했죠. 정보 잘 이용하고, 정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급해서 인터넷 빨리 안 만들면 우리나라 인터넷 엄청 빠르잖아요. 미국 한번 가보세요. 답답해서 죽어. 검색하는데 안 나와요. 진짜 답답해요. 제가 얼마 전에 코닝이란 회사 만났었어요. 코닝 뭐 하느냐면 디스플레이 유리 만드는 회사예요. 그 여러분 쓰시는 핸드폰 이 유리 다 코닝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욕했어요. 제가요. 당신들 때문에 난 손해 너무 많아. 왜 그래요? 우리가 뭐 좋은 일만 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당신들 때문에 나 중독이 됐어요. 이게 하루에 12시간 이상 쓰는 거예요. 이메일도 하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고백도 할게요. 게임도 가끔 해요. 근데 우리 다 중독이 됐잖아요.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보 이용하는 수준이 1위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미래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웃긴 건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기 1인당 쓰는 양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기 진짜 잘 써요. 공장 많아서 그런지 우리가 히트 난방 진짜 두껍게 해요. 대단하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참 대단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믿을 수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품 생각해 보면
인간들이 못 사는 제품 중에 반도체, 그렇죠? 반도체 없으면은 핸드폰도 못 쓰고 시계도 안 들어가고 자동차도 시동 안 걸리고 우리 시계도 안 들어가고 반도체 없으면 반드시 우리 못 살아요. 근데 이 반도체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납품하는 양이 1위예요. 가장 중요한 나라 됐어요. 반도체. 이 조그만 한국이. 그리고 이게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철강. 철강 없으면 건물 못 세우지. 자동차 못 만들고 선박도 못 만들고. 한국이 철강 만드는 게 전 세계적으로 2위예요. 2위. 우리 원재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철강 우리가 2위로 만든 나라예요. 대단해요.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4위. 얼마 전에 워싱턴 갔다 왔는데 우리가 매년 미국 상공회의소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미국 행정부, 뭐 백악관, 국무부, 무역부 뭐 다 만나요. 그 다음에 국회, 미국 세넷, 컨그레스 다 만나고 한국 상황 설명하고 요구사항 설명하고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국에 대한 애정 와 진짜 세요. 이제 한국 너무 사랑해. 10년 전이라도 제가 이 워싱턴 1년 한 번 방문하는 게 4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코비드 때문에 2년 동안 못했고 금년에 3년 만에 하는 건데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 대한 애정 엄청 강해. 관심도 많고 10년 전이라도 한국에 왔다. 어디? 한국? 아 거기 옛날에 뭐 무슨 뭐 전쟁 있었지. 그럼 North Korea or South Korea?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그 정도 무식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왔다. 다 알아요. 다 환영하고 관심 많아요. 물론 BTS 효과 있고 블랙핑크 효과도 있고 K-팝, K-드라마, K-뷰티 다 그런 효과 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작년에 한국 기업들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예요. 이제 미국 외국 투자하는 나라 한국이 1위예요.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한국 기업들 미국에서 투자한 게 100조 넘어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지금 모든 도지사들, 모든 정치인들 한국 기업을 안 오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좀 투자해라. 우리나라 사람들 고용 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 한국 기업을 사랑받고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미국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제 뭐 You Chinese, You Japanese 안 물어보고 첫 번째 생각이 나는 게 혹시 한국 사람이냐 꼭 물어봐요. 그리고 얘 한국 사람이다 하면은 그래? 너무 반갑고 사진 같이 찍고 싶어. 친구들한테 돌리고 나 오늘 한국 사람 만났다. 그게 BTS 때문에 그런지 블랙핑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 그만큼 한국이 사랑을 받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박 1위 납품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만들어. 그리고 이 핸드폰 우리 다 중독자들 만든 이 핸드폰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1위 납품하고 있어요. 그 참 대단해. 이런 나라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어디 가도 잘 알린 거예요. 유럽, 뭐 미국, 그 한국 문화 때문에, 한국 음식. 제 고향에 유명한 농구팀이 있는데 LA 레이커스 아시죠? LA 레이커스 유명한 농구팀이고 그 LA 레이커스 이 선수들 유니폼 보면 여기 왼팔에 아주 멋진 패치 하나 있어요. 그 패치 그 로고 뭐라고 하냐면 비비고.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비빔밥, 만두, 한국 음식 이제 엄청 좋아해요. 한국 영양. 지금 우리나라 그 어디 가도 힘이 있는 나라 됐어요.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 우리 정치.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어디 가도 영향 미치고 어떤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해나가고 싶어요. 얼마 전에 그 윤 대통령은 또 영국 갔다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대접 받았어요. 영국 왕한테.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 어떤 정치인들 좋아하시는 게 떠나서 우리나라 인정받아서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든 못하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이니까 한국을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하고. 하지만 이 골드맨삭스 애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한 애들인데 골드맨삭스 얼마 전에 이 BRICS 리포트,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라는 경제 그 보고서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 보면은 2025년대에 나라들이 GDP 랭킹 해놨는데 미국이 1위고 한국이 2위, 일본 2위고 그리고 2025년 2년 뒤에 한국이 3위 돼. 전 세계적으로 3위. 우리나라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부자 되는 나라 3위 되는 거예요. 2년 뒤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게 2050년 약 25년 뒤에 미국이 아직 1위고 근데 한국이 일본 겪고 2위 되는 거예요. 교육 수준, 정보 이용, 우리 경제 상황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2050년까지 살아야 돼. 이 일본 겪고 2위 되는 게 봐야 돼.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글로벌 임팩트 엄청 세고
미국이 한국 손잡고 동반자 나라 만들고 싶고, 아까 바이든 대통령 계속 만나고, 아까 말했지만 한국이 이제 100조 넘는 돈 미국에 투자했고, 엄청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기업의 그 직원들 돼버린 거예요. 엄청 우리나라 노조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그게 우리나라 힘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 밑에 일하는 것이 엄청 힘센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한국 입장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은 자기네들이 한국 입장 갖게 돼요. 그 힘이 엄청 큰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미국 기업들 작년에 한국에 48조 투자했고, 이제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제 일본, 중국, 한국 눈치 보고 결정. 5년 전이라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를 무시했지, 솔직하게. 일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 말하기 좀 그렇고, 근데 좀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중국이 우리한테 눈치 봐요. 그만큼 한국이 영향력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58개 자유무역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들이 어디 가도 전 세계적으로 관세 없이 자유롭게 가요. 미국이 가장 큰 경제 갖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이 이 자유무역 조약이라는 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개. 3개밖에 없어요. 한국이 58개. 그만큼 천국으로 지구상에 우리가 다 커버하는 거예요. 중요한 시장들. 우리가 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힘이 있지. 근데 우리가 도전, 지금 3가지 이야기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마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해요. I like Korea. 제 집이 됐고, 정말 좋아요. 근데 한국 문화 중에 싫어하는 거 있어요. 제가 71년도 처음에 왔잖아요. 그때 19살 정도 되는 애기였어요. 근데 정, 의리 그런 좋은 것을 많이 배웠어요. 혹시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신가? 정, 의리, 영어로 뭔지 제가 50년 동안 찾고 있는데 못 찾아요. 영어 단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미국 놈들 정 없어요. 그래서 단어 안 만들었어요. 의리도 없고, 그래서 단어 안 만들었어요. 근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 또 있어요. 미국 없는 게. 그게 눈치. 눈치도 영어 없어요. 왜? 미국 사람들이 눈치 없으니까. 남들에 대해서 왜 신경 써? 개인주의잖아요. 완전히 미국 사회 개인주의고, 우리는 단체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눈치 많이 봐요. 근데 I don't like 눈치. 진짜 안 좋아해.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떠나면서 딱 그 순간부터 자유.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래, 조심해. 인사 잘하고, 잘 보이고, 네. 그 눈치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외교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가 눈치 버렸으면 해요. 우리가 다른 나라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겸손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눈치 벌어야 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정책 세워놓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냥 해나가요. 그리고 해나가면 해외 나가서 설득시키면 돼요. 어떤 한국 사람이라도 이제 누구 만나고 싶다. 다 만나요. 다 만나요. 쉬어요. 난 한국 사람이다. BTS 사진도 갖고 있다. 만나자. 오케이, 와요. 사진도 갖고 와. 근데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우리 입장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제 눈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적인 면에서 이제 중국, 일본 협력하죠. 우리가 싸울 필요 없고 우리나라 굉장히 평화스러운 나라죠. 우리가 외국에서 당했죠. 공격을 많이 받았던 나라예요. 중국, 일본, 몽고 엄청 많이 당했죠. 한 번이라도 우리 공격한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좋은 걸로.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힘이 되니까 이제 우리 눈치 버리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해나가면 돼.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돼. 자기네들이 따라와요. 힘 따라와요. 반드시. 그게 첫 번째 우리 도전이고, 두 번째 우리 큰 도전이 그 미국에 이런 단어 생겼어요. Quiet quitting. 조용하게 그만둔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지만 그냥 잘리지 못할 만큼만 일해요. 열심히 no. 아주 훌륭하게 no. 그냥 잘리지 않은 만큼만 하면 오케이. 계속 월급만 받고 잘했다 필요 없고 상을 필요 없고 내 인생 중요하지.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게 중요해요. 그게 quiet quitting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그 병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밀레니얼 젠지들 우리 사고방식하고 틀려요. 물론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살았죠. 위기 별로 없었고 먹을 것 다 있고 엄마들 다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리만큼 동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좋은 방법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밝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거의 24시간 일하고. 제가 오랜만에 전주 오니까 여기 와보니까 분위기 달라요. 참 여유스럽게 느껴요. 그게 좋아요. 서울 가면 이 압박한 느낌 항상 있어. 경쟁. 근데 그 경쟁하는 정신, 지금도 전주에서 여유스러운 이야기 하지만은 다른 나라만큼 여유스러운 분위기 아니야.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동기 생겨야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연구하고 자기 입장 이해하고 자기네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동기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한테 엄청 큰 도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진짜 어려운 숙제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야 2050년까지 우리가 GDP 2위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도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도전. 이건 진짜 어려운 거야. 우리 출산율이 비극이야. 정말 비극이야. 한 150년이면 한국이라는 나라 없어져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들으셨죠? 한국이라는 나라 없어진다. 그 말이 돼? 방금 한 대표님 저한테 300년 전에 인구 그 재미있는 통계 보여주셨는데 300년 전이었죠? 오케이, 쏘리. 230년. 근데 계속 우리 출산율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230년 없습니다. 한국이 없어요. 상상이 안 돼. 이 훌륭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나라 왜 없어져요? 말도 안 돼. 뭐 여러분 내 인생에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앞으로 이 방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앞으로 50년, 70년 있다가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무슨 걱정해? 150년 뒤에 한국이라는 나라 없어지는 게 내가 왜 걱정해? 손자도 있고. 이 한국이 훌륭한 게 5,000년 된 역사 있는 나라가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는 게 너무 큽니다. 막벌이 해야 되고 하고 싶고 이제 여성들이 커리어 갖고 싶고 아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 안 낳는 거예요. 집 사기도 힘들고 비싸고. 그리고 제 생각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엄마 모습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엄청 고생했지. 엄청 고생했지.
아기 키우셨어요? 안경 끄시고. 예. 몇 명? 2명.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애 몇 살이에요? 아, 대학 다 졸업하고. 젊게 사시네. 아기 2살 때 나신 거 아니지? 근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수능 시험 시절 기억나시죠? 악몽 시절인가? 조금 그랬지. 너무 힘들어요. 아기 키우는 거 학원 데리고 가야 되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방향 만들어야 돼. 솔직하게 우리나라 대학 가는 비율이 70%인데 훌륭해. 근데 70% 가야 되는 원인이 뭐예요? 쓸데없어요. 솔직하게. 경제적으로 잘 먹고 살고 하려면은 꼭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꿈 그 5대 안에 들어가야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어떤 이게 작년 이야기인데 어떤 우리 친구 애 연세 치과 되는데 서울대 안 되니까 재수한다고. 그 말이 돼? 말이 안 돼.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문화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애기 키우는데 뭘 필요해? 막벌이 된 가족들 위한 차일드 케어 필요합니다. 그럼 차일드 케어 시설 우리가 두자면 돼. 교육 문제, 애기 키우는 문제, 우리가 계속 우리가 5분 안에 해결 방안 벌써 나왔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 모여서 새로운 문화 만드시면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아기 낳고 싶어 해요. 엄청 급해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무너무 급해요. 우리한테 가장 큰 도전이에요.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달성했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1위고 교육적으로 우리가 1위고 근데 아기 낳는 게 우리 골초 전 세계 제일 낮아. 제일 나빠.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살아야 돼. 여러분 부탁이에요. 정말 이 포럼 모여서 정책 만들어서 정부한테 요구하세요. 아기 낳는 해결 방안. 첫 번째 자율주의.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교육 정책 어떻게 해야 되고, 집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여러 젊은 사람들하고 먼저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뭔지 쭉 대화하고 강의하지 말고 대화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이 배움의 토론을 하시고 해결 방안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 나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응이 빨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금방 얘기 나요. 여러분 진심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